이제 그 인슐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은 포도당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우선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됐을 때와 굶었을 때는 각각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은 어떻게 되죠? 배가 이제 부르다는 생각이 들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굶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음식을 먹은 상태와 공복 상태에서의 좀 역할들이 다른데요. 요 췌장 기관에서 인슐린을 열심히 분비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섭취한 상태니까 당이 많아졌죠. 혈중에도 당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당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가가 됩니다. 당을 활용해야 되는 기관은 어딜까요? 피 속일까요? 아니면 세포 안쪽일까요? 당연히 세포 안쪽에서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포 바깥쪽에 있는 혈중 이 포도당을 이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기 위한 과정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해서 존재한 상태들은 우선 일부를 에너지로 쓰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는 나중에 쓸 에너지로 남겨 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중에 또 일부는 이런 글라이코겐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과정들을 같이 거치기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요 인슐린에 의해서 일부 당을 활용한 이후 나중에 쓸 에너지들을 자꾸 이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이 먹고 인슐린 분비도 많이 되고 하다 보면은 지방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피하 지방이나 이런 데로 가니까 배도 나오고 뭐 내장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아주 단단해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공복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이 섭취 상태에서 만들어진 여러 에너지원들을 가능하면은 활용을 한다면 이 개체들이 충분히 생존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공복 상태에서는 췌장에서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은 이 지방 세포나 아니면 이 근육 세포 이런 쪽에서 각각 에너지원들을 조금씩 내놓게 되고요. 또 간에서는 이미 아까 쌓였던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살살 분비가 되면서 이게 포도당 형태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형태들을 갖기 때문에 이 공복 상태에서도 남아 있는 몸에 그 축적돼 있는 에너지들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섭취 상태와 공복 상태가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는 에너지 균형이 맞아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먹어서 섭취 상태로만 있게 된다면은 쌓고 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창고가 넘치니까 그 외부적으로 이제 다 창고를 새로 쌓거나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창고가 쌓여지는 거는 보통 지방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가 나오고 몸에 이제 기름기가 잔뜩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창고를 못 만드는 경우가 더 위험한데 이 창고를 못 만들게 되면은 그 창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다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 도구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이 손상이 된다라는 것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요 포도당 항상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슐린을 이렇게 보면은 A 체인, B 체인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좀 뭐 길쭉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하지 않으세요? 이게 각각의 아미노산들로 쭉 이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게 한 5,800 돌턴 정도의 분자량이니까 생각보다 큰 물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인슐린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 이런 인슐린들이 빨리빨리 분해되지 않게 좀 오랫동안 끌 수 있게 요 중간에 어딘가를 치환하게 되면은 약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으로 쓰여지는 게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사람 인슐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들을 적절하게 이제 가공을 해서 약으로 쓰게 되면은 약으로 쓰는 그 주사 인슐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당을 조절하는 것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들이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슐린 생긴 모양은 뭐 대충 알겠는데 그럼 걔가 도대체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우리 몸에서 뭐 당도 빨아들이고 그럴까요?'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포 안쪽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뭐 근육세포 같은 데서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어떤 곳이 있고 요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음 단계로 뭐가 쫙 이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인슐린이 여기 닿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요 안쪽에 세포 안쪽에는 GLUT, 글루트4라고 하는 어떤 특정 물질이 있습니다. 얘가 뭐냐 하면은 그 포도당을 통과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세포 안에 있으면은 이 표면에서는 당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인슐린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요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이 세포막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세포막에 통로가 생기게 되고 요 통로를 통해서 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혈중에선 당이 어떻게 될까요? 당 떨어지겠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세포 안에는 에너지가 풍부해진 거예요. 이제 포도당이라고 에너지를 안쪽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에 요 에너지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과정들이 바로 정확히 인슐린 작용이고요. 만약에 인슐린이 잘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글루트4라는 요런 통로들이 이쪽으로 못 가면은 그게 저항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슐린이 작용이 돼 가지고 다음 단계로 세포도 성장하고 단백도 합성하고 글리코겐도 합성하고 당도 운반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안 되는 그런 과정을 정확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은 이렇게 되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